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의 박남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람연입니다. 예, 먼저 어제장 시장 분석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왔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수 움직임 보자면 여전히 좀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를 좀 연출하고 있는데요. 금통이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경제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하루였다고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이 900억 정도인가요? 9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시장은 좀 여의치 않은 시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는 그 정강 후역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래소는 강보합으로,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좀 살펴보게 되면 조선주가 그 낙폭 가대에 따른 길쭉 반등을 보였고요. 증권주는 그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렇게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 수가 2천 계약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하락 방향으로 좀 잦지 않나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좀 상승하려는 그래도 움직임, 그리고 그 힘이 시장에 분명히 상존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망과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그렇게 상황 자체가 변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금통이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금통위 이외에도 그 중국 매크로 지표가 주 중반 이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간망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전망이고요. 진영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반등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나 중국 주요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지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과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먼저 중국 7월 그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발표될 예정인데 이 두 지수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고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인 시각도 좀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의 그 2분기 GDP는 소비세 인상 여파로 인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본 경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국내 증시는 2040선 부근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흐름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수 반등 기대감은 좀 유효하지만 21평 2045포인트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되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기 전자보다는 소재나 산업재, 금융업종 등으로 좀 매기가 이전되고 있고 시장 상황은 전체적인 상승보다는 업종별로 주가 차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 호전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전 1분기, 2분기 좀 상당히 좀 열악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기업에다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요즘에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상승과 하락, 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디에 좀 초점을 둬야 될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이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시장에 좀 많이 녹아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실적 모멘텀이 수반되는 기업들이 만약에 본인이 매수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될 때는 좀 두려움보다는 그 어떤 그 실적 모멘텀을 믿고 분할로 이렇게 접근해보는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은 지금 현재 그 정부의 그 정책 이슈가 지금 시장을 좀 불을 짚었다가 지금 상당히 좀 냉각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미국에서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방망이 좀 짧게 잡고 가시되 실적 모멘텀이 없는 기업들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사실 뭐 사실이 바뀐 건 없습니다. 팩트가 바뀐 건 없는데 투자 심리가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주에 이어서 금융주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 금융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물론 금융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10명 중에 거의 8명이 그 금리 인하를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녹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대 이하로 좀 더 추가로 더 인하하겠다는 멘트가 만약에 나온다면 상승폭은 더 추가되겠지만 만약에 예상대로 끝난다면 그 가격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단지 단기적인 면에서의 그 주가 반응성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호전적으로 변할 부분은 있지만 단기적 변동성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논의 가능성이 계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경기를 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정부에서 좀 인하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유력하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줄다리기는 계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판단합니다. 단지 오늘 내일 그런 부분에서 자꾸 시장에서 지금 지락할 테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치해놓고 실질 momentum이 수반되는 기업들만 담아가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고가 종목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기업 두 개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SK CNC를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664억 원 정도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를 했는데요. 10월 달에 그 상장하는 삼성 SDI를 지금 감안할 때 보게 되면 상승 기대감은 살아있고요. 최근에 그 메모리 반도체 유통 사업 진출로 인해서 BRT 사업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SK CNC는 지역주 상승이 좀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좀 지수 조정이 왔을 때는 분할로 접근하시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잡고 목표가는 7% 잡고 이번 주 가격까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보시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크로바이오텍인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지금 그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삼성에서 UHD TV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크로바이오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커버드 UHD TV 중국 시장에서 그 커버드 UHD TV가 새로운 돌풍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삼성이 밴더블 UHD TV를 8월 1일부터 예약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면면을 보게 되면 TV 측면 안쪽으로 오목하게 흰 커브드 화면을 선택할 수 있어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탈 블랙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난반사를 낮추고 선명도를 향상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없던 시장이 이제 그 괴화가 되면서 어떤 그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판단해 보신다면 지금 그 적자에 허덕이는 소니까지도 지금 현재 그 커버드 UHD TV에 관련해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매출이 만약에 발생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조인에 대해서 9월부터 매출 분기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1분기, 2분기까지는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9월부터 매출이 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카카오톡처럼 그 소액 성금 서비스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7일 만에 기관에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수급 호전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박남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